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구독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저 숫자에 약해가지고 수학을 잘 못합니다. 논리적이라며. 나는 감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숫자에 약한 무슨 관계가 있죠?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 동접자는 알죠? 한 몇 명쯤 되는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동접자도 네. 몰라? 네. 아, 우리가 숫자에 약해요. 기억나는 게 선거 때 제일 많이 네. 찍었을 때가 13,500명. 아,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8천에서 10,000명? 그러다가 한 6,000명? 뭐 이 정도 지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몇 분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우리가 그 구독자 친화적인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밤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밤에? 저 밤에 주로 난 네. 꿈속에서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시 접속자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주변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스콕스 정말 좋다. 홍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시 접속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접자를 2만 명을 조만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아, 김미아 평론가도 동의하죠? 물론 그렇죠. 네. 숫자에 약하다며. 네. 그러니까 그 감이 제가 잘 없는데 네. 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2만 명 동접자 갖고 있는 유튜브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일단 2만 명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구독자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발 좀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네. 절할까? 동접자님들 저희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접 많이 좀 해주시기를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오늘 스콕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최대 정치 이슈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겠죠.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과를 별로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뭔가의 성과를 내놔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 주말을 지나면서도 여야 간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부분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총선 민의 가감없이 전달, 야당 정치 공세 안 돼. 신경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총선 민의를 가감없이 이재명 대표가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그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신경전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뭘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면 지난주에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뭘 말씀드렸냐면 실무회동 2차례 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실무회동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 정권의 태도를 봤을 때 뭔가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영수회담이 과연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기조나 이런 것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냐. 그거를 좀 포인트로 놓고 봐야 맞아요.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 실무회동 전후 그리고 실무회동 이후에 나오는 이 정권의 태도를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의제를 놓고 어느 정도 이 의제를 얘기하면 아마도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할 거야를 가닥을 놓고 이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가닥이 안 잡히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다 치워놓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 이 영수회담 그냥 합시다. 의제 제한 미리 뭐 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대화할 테니 그냥 그렇죠. 만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이제 각자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치. 의제
의제란 무엇인지, 음. 회담이란 무엇인지, 성과, 그렇지. 성과라는 건 뭔지 이게 다 이제는 각각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생각하는 회담의 성격 그리고 얘기해야 될 의제의 내용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면 어떤 그림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신경전이랄까 서로 하는 얘기랄까 언론에 대고 하는 전망이랄까 이런 게 다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기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일단 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민생 얘기할 거야. 민생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는 거고 근데 한겨레 기사에서 이 민생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 보도에도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한겨레 기사에서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네. 이런 대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 해결 못지않게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할 것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라는 거는 기존에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상징되는 그게 민생회복을 위한 어떤 경제정책이든지 경제정책 관련의 기조의 변화라든지 뭐든지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거 말고 그거는 그건 일단은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예. 그거 말고 별도의 것들 예를 들면은 이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특히 회담 머리 발언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대통령 한마디 하고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첫 모두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일단 공개적으로 양측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정상회담처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장면은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하겠다. 그렇죠. 공개하는 그 모두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두 발언 아마 생중계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막 얘기를 뭔가 하고 독대를 할 건지 말지는 분위기 봐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할지 말지. 근데 그것도 양측이 입장차가 있는데 셋씩 들어가니까 4+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독대를 추가로 할 건지 말 건지는 그것도 양측의 입장차가 있던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양측이 나와가지고 우리 무슨 합의를 어떤 대화를 어떻게 했고 합의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요거를 양측이 알아서 설명을 한다 요건데. 그러니까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합의할 수도 있으니까 공동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 발표하기로 지금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에 대해서 각각 얘기한다. 근데 각각 얘기 속에 뭐 서로의 무슨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면 그 각각의 발표 속에 들어가겠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모두 발언. 이 모두 발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생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뭐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 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발언이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해병대 이 한겨레는 이렇게 쓰는데 최아무개 상병 사망사건 외화부역 특검법 수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수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와 사과 요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등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민생과 관련돼서는 총선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계, 정부, 여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실이 참 답답해 보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의제를 민생으로 집중하자고 얘기하면 될 걸. 다 듣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야당이 다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웃기는 거잖아 사실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쭉 신문들을 정리해드리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어찌 보면 힌트를 다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요. 4월 19일 날 이거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의제협의와 관련해서 참모들한테 그럼 나 영수회담 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고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때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고 나니까 참모들이 가가지고 실무회동에서 뭘 의제를 얘기를 해. 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4월 22일 날 발표할 때도 기자들이 질문 2개 받았을 때 그 의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한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무회동을 3차례씩 뭐하러 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듣겠다고 하는 건데 뭐 줄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야당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이제 민생 얘기합시다. 뭐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이 좀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일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일보 지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심은 국정대전환 여당 오동 말라 회담 전까지 기싸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꺼낸다라고 하면 영수회담에 성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이런 의료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사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과라는 건 뭐냐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정의해야 돼.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 회담을 했으니까 성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과가 없다면 뭐냐.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도 분리할 것 없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이재명 대표가 의제 따지지 말고 우선 만나자는 대통령실 요구를 전격 수용한 만큼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다. 당지도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당이 윤 대통령 심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참에 윤 대통령이 예민해하는 주제까지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듣는다는 태도기 때문에 듣는다고 다 하니까 얘기할게. 그렇게 다 얘기하면 된다. 민주당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당은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거 예의가 아니지. 그렇게 회담한다고 해놓고 앞에서 그렇게 예의가 아닌 것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분위기다. 그게 신경전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략상 미스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해도 자료를 안 갖고 가신다잖아요. 대통령이 연필이랑 이 종이 한 장 갖고 간다지 않습니까? 난 필요 없다 자료.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참모원 몇 명 갖다 놓고 이 구술하듯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모두 발언이 안 나와.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생방송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대통령 모두 발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쫙 출연자들한테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3일절 경축사입니다. 그럼 경축사가 미리 나온단 말이야. 최소한 언론이 미리 발표는 안 하더라도 생중계로 대통령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공개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걸 주는데 안 줘. 대통령 다 얘기하고 있는 나중에 들어와. 그게 왜 그러겠냐고. 그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향신문 일면하고 조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향신문 일면요. 의지 없는 영수회담, 주도권 뺏긴 대통령 이런 소리가 당장 나오는 거예요. 조화면도 그냥 보여주세요. 3면. 이재명 대표 김건희 특검 말할까? 윤 대통령 전 국민 25만 원 답할까? 이렇게 된다니까.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주목이 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서 민주당의 회담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도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만큼 큰 정책 어젠다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윤 대통령이 회담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런 어떠한 정치적 수싸움에 밝은 사람이면은 네.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못할 만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내가 모처럼 당신 불렀으니까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못한 거죠. 뭔가 그거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글쎄요 다음에 그럼 한 번 더 만날까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도권이라는 게 대통령실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래야 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 답답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이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이게 그래도 성과라고 지금 할 만한 게 만남이 정례화되는 걸까에 대한 이제 부분을 썼는데 근데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정부가 집행하면 되지 굳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협치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냥 어차피 협의체 구성한다고 해놓고 가동 안 시켜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건 재밌는 부분인데 여야 회동의 범위를 조국 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넓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하고 단독 회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단독 회담을. 영수회담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피하다 뭐 만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이재명 대표 피하려다가 그럼 다자회담으로 갑시다. 그러면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1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했으면 다른 야당 대표들도 같이 만나는 걸 해야죠. 사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하면 다자회담으로 가야지 원래는 맞지. 그렇죠. 이게 꼭 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났으니까 다른 야당 대표들은 안 만나도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 만나는 이유가 자연인인 예를 들면 조국, 이준석이 싫다. 껄끄럽다. 이런 이유인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앞에서 무슨 얘기할지 몰라.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은. 이것도 경향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경향신문이 하고 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경향신문 기사 내용 가운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도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얘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말할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거 기우제식이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바람이지. 지난 25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의제에 대해서 이 대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설마 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마 이 대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지. 설마 그렇게까지? 근데 이 대표가 그거 훅 꺼내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자고 할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의제로 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얘기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상병 특검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나왔겠죠. 김건희 특검이. 근데 지금 다 듣는다고 하시니 그럼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비공개 대화 자리에서 면전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는 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모두 발언이나 이런 데서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하러 이런 방식을 취했는지를 모르겠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 몰라요? 알잖아 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들어볼게. 네. 뭘 참모들 신경 쓰지 마. 네.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래? 멋있습니다. 네. 멋지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진 만큼 뭐 추정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말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가 오를까, 의제에 오를까를 신문들이 막 추측도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취재도 해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6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동아일보가 이 의제는 오를 거야 이렇게 콕 찍었어요. 그 의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동아일보 1면. 전공의 이탈 70일 만에 윤이 해법 처음 논의. 제목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의정 갈등 문제 이게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라고 콕 집어가지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의정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장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 거다까지 써놨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의 전망인 거죠. 예. 이렇게 썼는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것을 제안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느냐? 의료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 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게 동아일보의 시각입니다. 저 의정 갈등이 거의 막판까지 다 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을 정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밝히면서 의협이 강하게 이 끝까지 가는 거다.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의 전임의 파업을 넘어서서 의대 교수가 나 진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의료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가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자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그러는 거야. 대한의사협회가 양아치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를 격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 의정 갈등 문제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동아일보 3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기에 좀 담겨 있는 거예요. 독재 포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협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진료유지 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행정 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 공백 사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그러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줄 수 있다. 이게 일종의 겁박을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굉장히 반발하면서 지금 차기 의협 회장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범직한 포괄적인 발표를 했다.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도 전부 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좀 살벌한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양아치 건달 나오고 뭐 지금 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소송으로 대응한다 그러고 무슨 뭐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지금 교육부도 그렇지만 교육부가 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3면 다시 보여주시면 하단에 기사가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저기 의대 3곳 중 한 곳 4월 다가도록 개강 못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교육부가 이달 9일에 4월 말까지 의대 40곳 중 39곳이 개강을 하고 나머지 한 곳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내고 4월 중에 모든 의대가 개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의대 3곳 가운데 한 곳은 개강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강한 대학들도 대부분 전공 및 실습 수업은 재개하지 못하고 교양 과목만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 형태로 수업을 대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충남대 의대의 경우 개강을 했는데 출석률이 저조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라인에 학습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적지 않은데 의대생들은 그마저도 안 한다.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수업이 진행 중인다는 대학들도 유급을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한 번만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경고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죽지 못해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상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만 자료만 다운받아줘. 안 한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면서 회담 의제에 지금 의동 갈등 문제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동아일보가 그거는 얘기하지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다 갸웃갸웃인 거예요. 뭐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뭐가 오를지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를 신문 일면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봐보십시오. 아까 왼쪽 거를 보여드렸어요. 전공의 이탈 70일 만에 윤희 해법 처음 논의.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의정 갈등 문제 이거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테이블에 오를 거야. 이건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면 머리 왼쪽에다 딱 실었고요. 오른쪽에는 민주당이 특검 수용해야 한다면서 주장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나머지 주제는 굉장히 많이 오르지만 실제로 뭐가 오를지는 우리도 사실은 잘 몰라라고 사실상 굉장히 특이한 지면 배치를 한 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오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윤이 민생지원금 추경 주도 논의, 총리 인선 거론 불투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담 테이블에 다양한 내용이 오를 것이다. 근데 그거는 확실치는 않다. 이러면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주장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민생이라는 게 지금 핵심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네.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추경이라는 거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이게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액수를 줄이더라도 합의를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류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기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는 취재를 안 했겠습니까? 동아일보가 대통령실이 입장이 그냥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실 텐데 모르겠다. 우린 이런 건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요구, 연금 개혁, 방송상법, 의정 갈등 및 여야정 협의체 등등등 이 실무회동에 관여했던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 대표 입장에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윤 대통령을 봐줄 필요가 없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다 해야 된다. 뺄 필요 없다. 할 말 다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총리 후임자 인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제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국무총리 추천 요구설과는 달리 후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 역시 국무총리 인준을 야당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 야권 내 자중질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합의문 채택될 가능성 낮다라고 돼 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이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굳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보도 중에 특이한 게 독대 여부입니다. 독대 여부에 대한 이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할 건데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 마음에 달렸다라는 얘기겠죠.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구체적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배석자가 없는 상태로 독대를 할 경우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추후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후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 그러니까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면 합의를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거나 대통령실이거나 여당이거나 그치. 또는 그쪽에 경도되어 있는 일부 유튜브거나 이런 데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 합의했지. 그렇죠. 이면 합의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퉁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대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다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할 말 다 하는 기류고 대통령은 다 듣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훨씬 낫다. 이 판단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자, 우리 따로 만납시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요. 계속 지금 똑같잖아. 일관된 기조던데 뭐. 그럼 뭘 따로 뒤에 가가지고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좀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윤 대통령이 뭘 따로 얘기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따로는 봐왔잖아. 나중에 저기 관저에서 김치찌개에다 계란말이에다가 그 소맥이나 한 잔 말면서 그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한 잔 아니 여당 사람들하고 그렇게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 기자들한테 김치찌개는 언제 끓여주실 겁니까? 아니 안 끓여줘도 되니까 기자회견 질문이나 좀 제대로 질문을 받아주세요. 안 끓여줘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문들이 어찌 보면 더듬하면서 회담의 의제 그리고 그거에 관한 성과들을 이렇게 막 추론해 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다른데 동아일보는 저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면 한 절반 정도를 하려 하는 저 회담 얘기를 조선일보는 저렇게 일면 하단에다가 콕 2단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오늘 소극적이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네. 뭐 미리 우리가 예측해봐야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뻔해. 이런 이제 느낌이 딱 오는데 한번 그 다음에 종화면으로 넘겨볼까요?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이 충돌보다는 회담 정례와 정치 복원의 무게. 요 제목에서도 뭔가 뉘앙스가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났으면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사사건건 합의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네. 이거를 제목에 딱 보여주고요. 기사 안에는 아주 회담장에 들어간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쫙 해가지고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쫙 쓰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방에서 지금 우당탕탕 이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불안합니다. 회담장에 그 우리 저 효과음으로 넣은 거예요. 회담장 분위기. 회담에서 와장창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에 다양한 현안이 오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두 사람이 충돌보다는 정치 복원의 무게를 두고 합의점 도출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리고 그거가 관련돼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제한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을 살펴야 된다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뜻이 같을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현금성 지원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인 상황에 3월 소비자 물가 3.1%인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을 모색할 거고 그러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정도는 두 사람이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 기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매체에서는 이거 어려울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다음 단락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세요. 의사층원 둘러싼 의정 갈등 의제. 이건 동아일보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간 같은 맥락이 같죠. 동아일보 보도하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의료개혁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적어도 의사 증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의료계의 현업 복귀를 함께 설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이 대표가 지금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사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폐원 전에 다시 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얘기 해주세요. 이제 최상병 특검 도입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 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랬대요. 삼권 분립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요구할지를 두고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첫 회담인 만큼 총선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선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후임 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양측에서 3명씩 배석하는 회담에서 인사 문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실무회동 때 총리 인선 관련 협의는 된 바 없고 우리도 총리 후보 추천할 생각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독대 자리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회담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고, 이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자주 소통하자는 게 대통령 뜻이다라고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성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게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우리가 제목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합의가 뭔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만났으면 된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또 결국. 만납시다. 요거 한마디만 두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것만 해도 성과다. 그것으로 너희는 만족해. 이런 거죠. 네,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에요. 윤이 첫 회동 정례화만 합의에도 성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과라는 것은 또 만나기로 하면 성과야. 네, 성과를 정의했죠 지금. 그러니까 쓸 건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설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대표 안 만난 것도 뭐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장동 등 7개 사건을 10개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간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노동연금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아무리 작은 국정과제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 대표를 만나 정치 복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총선 민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도 또 이 대표한테 또 한마디 하죠.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해선 곤란하다. 이렇게 썼고, 그러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특검 이슈를 피해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훈수를 두면서 네. 두 사람 앞에는 이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파행 사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가 통일된 해법을 내놓는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총리 인선을 비롯한 국정수습에도 힘을 합쳐야 된다. 등등. 그러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근데 회담 정례화를 통해 협치의 틀을 마련한다면 그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마무리를 역시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도 고담준론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뭐 해병대원 순직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언급을 대통령이 할 거라고 조선일보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했으면 좋겠으나 안 할 것 같으니 다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회담 정례화만 해도 됐어. 그 정도만 해도 돼. 우리는 그 정도만 기대하고 있어. 이걸 그대로 지면하고 사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슬프네요. 네. 아니 조선일보는 이미 손 뗐어. 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벨트 꽉 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고 있는데 한겨레신문 사설은 좀 다르게 지적하고 있죠. 사설 제목이에요. 윤 대통령 소통 신용 그치려 한다면 큰 패착될 것. 결국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한겨레라는 신문에는 굳이 영어도 다 한글로 쓰는 신문이에요. 이 맞아요. 신문은 네. 굳이 근데 영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저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방어하거나 정치적 공지를 모면하는 차원으로 회담을 이용하려 든다면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 앞서서 얘기 많이 듣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듣겠다는 뜻이 받아들이겠다. accept. 네, 받아들이겠다. accept가 아닌 말 그대로 듣겠다. listen to.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귀로 듣기만 할 네. 거야. 업세트가 아닌 listen to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이 대표가 무엇을 말할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윤 대통령은 민심을 전하겠다는 이 대표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회담 앞두고 대통령실이 민생 현안 중요하다. 정치적 공세에 적절치 않다. 이러면서 민생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는 민생을 앞세우지만 속내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국민적 의혹 관련 의제는 거론하지 말자며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언급을 안 하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또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제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또 뭔가 야당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13조 원이 든다며 건전재정 물가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더니 다 합하면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는 민생토론회 공약들은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자세로는 민심이 바라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핵심을 콕 찍는 거예요. 다 듣겠다는 얘기는 사실 다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회담 의제를 좁히자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꾸 좁혀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받을 만한 거는 우리 민생 문제 같이 얘기합시다. 이거밖에 없는데, 원래부터 그 정도밖에 없는 건데 야당이 계속 뭔가를 다른 걸 갖고 들어오니까 다 들을게. 그냥 뭐 의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만나서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야당에서 이것저것 갖고 올 거 얘기하니까 자, 우리 민생 얘기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생이란 민생 토론회 아닐까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회동에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결과 나와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육당이죠. 이제 차장면 특검법 이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게 무슨 뭐 이념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거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3개월 동안 공수처장 비워놨다가 갑자기 뭐 특검을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공수처장을 또 서둘러 임명을 했네. 공수처장이 첫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임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다가 특검 이제 막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특검 받읍시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공수처를 제대로 굴려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지켜보는 거. 공수처가 하고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불과 한 달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다 까먹은 건가?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줄 아나 봐. 그리고 잘 굴려보자조차도 아니죠 사실. 뭐 와서 특검 얘기하면서 공수처장도 지명 안 했으니까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특검이 불가피해라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럼 지명 빨리 하지 뭐. 야, 이 영수회담 하기 전에 빨리 지명하자. 그 공수처장이 첫 출근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한국일보 신면 보십시오. 자,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기사인데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장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굳이 우리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잘하겠다는 얘기한 거예요. 네. 열심히 잘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이런 이제 공수처장이 이렇게 후보자가 일단은 윤곽이 드러나서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이러는 사이에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면 보십시오. 아마 이거 기사는 많이 주말 사이에 보셨을 거예요. 유재원 법무관리관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접촉하는 창구 역할이 됐다고 의심받고 있고 차장배 사건 수사 경찰청에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회수하도록 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재원 법무관리관 공수처에서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는데 이르면 오늘 또 다시 재소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관여가 있었는지 의혹 전반을 물었는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대로 답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수사 일정들이 쭉 있는데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이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 사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 이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는 특검 법안이 처리가 되면 특검이 이거를 이어서 수사를 하게 되지만 공수처는 특검 논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윗선을 다시 조사를 하는지 그 수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사설 제목이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중립성 확립 분명히 밝혀야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사설을 쓰고 있어요. 제목만 보면은 뭐 중립성 확립을
밝혀서 뭐해?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 사설 내용이 네. 왜 이게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맞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날 공수처장 후보자에 여권이 추천한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을 했고 이게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에 퇴임한 지 97일 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한 지도 2달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명이 된 건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의 회담 일정이 잡히고서야 여권 추천 인사를 지명을 한 거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부랴부랴 지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적을 한겨레 사설도 하고 있고 특히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은 직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경찰 입적 중단을 지시했다는 선후 관계를 공수처가 밝혀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지연을 시킨 것이다. 공수처의 정상적 작동을 늦춰서 수사 진척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지휘부 부재와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민심과 달리 진척이 매우 더디다. 통신기록 보존 시한이 1년인데 통신기록 이 시한인 오는 7월 전에 대통령실의 외압 몸통 의혹까지 수사를 뻗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런 만큼 이제 와서 뒤늦은 처장 지명을 특검 불가 이유로 내세운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자가 어디 중립성에 이 자기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봐라.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도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사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도요. 사설 제목이 책임 막중한 공수처장 후보 독립성 능력 철저 검증이에요. 인사청문회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하고 더불어서. 근데 공수처 수사의 한계를 또 하나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공수처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밝힌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기소권이 없고 기소와 공판 진행은 검찰이 맡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와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아무리 최상병 사건 수사를 잘해도 검찰이 정권에 유리하게 기소와 공판을 진행하면 관련자 처벌과 사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지만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도라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와 공판은 검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적이냐? 검찰이 좀 치우치면은 이거 다 도라미 탑을 되는 거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법률 수석인지 뭐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임명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률수석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 말씀드렸었고. 않습니까? 야, 거의 끝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걸 다 전해드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 중간을 좀 건너뛰고. 근데 이러면은 지금 야당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빨리 당 전열을 수습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열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전한 신문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자, 친윤 원내대표론 잡음, 비대위원장은 구인난, 혼돈의 여당 이렇게 돼 있고요. 동아일보 사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회의 8번, 세미나 2번에도 여당 2달짜리 임시직 비대위원장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신문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은 뭐 지금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으로 거의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원래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김도읍 의원이 안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김도읍 의원이 그 여의도에서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은 비윤 후보가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다. 그치, 이철규 원내대표다. 이런 구도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당한다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역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구도가 확실해지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뭐 이철규 할 만하지 이런 분위기냐 이게 뭐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주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친윤 원내대표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분명히 지난 총선에 책임이 있잖아요. 인재영입 위원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계속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또 원내대표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뭐가 지금 걸리냐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빠르면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당선자 총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구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영세 의원과 박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했지만 두 사람 다 고사했다. 박진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 패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선거 패배했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냐.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된다. 난 정중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권영세 의원은 아니 난 요청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나는 재선됐으니 그만이고 참패 책임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 다들 위기감을 느낀다는 표현조차 위선 같다라고 했다는데 이 재밌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네. 조선일보에 지금 비대위원장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 한대요. 맞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 수용, 전대 룰 개정 등의 입장을 밝힌 조 의원을 친윤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상병 특검 수용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지 사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안 시키고 외면 중이다. 안 보고. 권영세 어때? 박진은 어때? 네. 조경태 의원 제가 한다고요. 제가 할게요.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려요 지금. 이런다. 오늘 진짜 비대위원장 지명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내대표는 거의 뭐 경쟁자 없는 이철규 의원 쪽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못 정하고 이러면 나중에 원내대표가 그러면 뭐 비대위원장을 다시 정하는 거냐.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정할 거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결국 못 정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네, 그러면 맞아요. 친윤 비대위원장 정하는 거냐.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사설을 썼겠어요. 사설 제목이요. 선거 참패 책임 친윤이 또 당 장악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지금 친윤 뭐 이철규 그 의원이 원내대표에 또 출마하게 되고 그런다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 걱정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철규 의원이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바로 인재위원 영입위원장을 맡았고 공관위원까지 지내면서 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그런데 선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있지 않느냐. 또 임명해? 이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원내사령탑 맞고 만약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정하지 않으면 이 원내대표가 인시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친윤계가 민심의 역행에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친윤계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행동대원의 역할에 충실했다. 당 요직을 장악하고 자기들 공천을 챙겼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에 혁신이 뛰었지만 그것도 정치 이벤트로만 끝났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고 나경원 의원 불출마 요구하는 연판장 돌리고 안철수 의원을 두고 가짜 친윤 파리 후보라고 공격하고 총선에 참패하고도 지난번에 의해 5석이 늘었다고 하고 민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친윤 중진인 정진석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친윤이 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친윤을 앞세워 여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여길 것이다. 이러면 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면 책임지고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옳다. 이게 조선일보의 지적인데 네. 오늘 뭐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그냥 다른 합의 필요 없고 뭐 합의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한 번 더 만나기로 정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거야. 좀 약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조선일보가 오피니언 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고문을 하나 실었어요. 봐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지면은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고를 실었어요.
힘든 토끼 위한 따뜻한 보수를 요거까지는 저희가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 패배하고 나서 뭐 다들 갑론을박 하는데 나 오세훈은 다른 시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위 50%가 전체 부의 20%도 가지지 못한 양극화 상태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게 분노와 사회 변혁의 갈증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못하고 있고 보수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이런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도 잘못됐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2조 심판론, 586 운동권 청산론까지 꺼내들었는데 스스로 비전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선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난 3년간 약자와의 동행에 천책하며 당내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다. 또 서울시는 말로 하지 않는다. 안심소득을 하고 서울론 이제 이 저소득층 자녀와 일타 강사의 이제 어떤 뭐 교육 사다리 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막 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위기에 빠졌느냐?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가 아니라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해야 된다. 집토끼 산토끼 따지지 말고 힘든 토끼 억울한 토끼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따뜻한 보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고문의 마지막 제목은 정부 여당의 그 문장은 통치 스타일도 국정 기조도 모두 따뜻한 보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대안 같아 보이네. 오늘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일은 또 모르죠. 내일은 또 모르지만. 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르죠. 끊임없이 조선일보는 바깥으로 눈길을 그렇죠. 힐끔거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윤 대통령 안 돼. 안 돼. 내보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대안을 조선일보는 역시 빠른 신문이야. 그렇죠. 보수의 지도부예요. 대한민국 보수의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야. 네. 시간이 바빠요 늘. 네. 언론도 해야 되고 지도부도 해야 되고.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님들 구독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동접자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또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고요. 제 앞엔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